흔히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닌 내가 나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관두고도 대부분 사업을 실패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사업은 결국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기도 하는데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직장을 다니며 확실한 사업으로 박수받으며 퇴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백수입니다. 평범하게 직장인으로 월급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결국 추가 수익을 위해 부업이나 사업을 시도해봤다면 이미 특별한 사람으로서 남들과 다른 미래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 집중해서 수익을 폭발시키고 싶을 것이고 비록 성과가 없는 경우라도 더 집중해서 수익을 만들고 싶을 수밖에 없죠. 급기야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퇴사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퇴사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흔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을 다니는 게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이 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결국 돈도 아이디어도 아닌 시간의 결핍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고 퇴직금이 떨어지거나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며 생활비 고민으로 재취업을 하고 사업에 대한 갈증으로 다시 탈출하고 취업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을 예시로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연료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람보르기니를 멋진 사업체라고 한다면 구매비용, 보험료, 소모품비, 연료비를 고려하며 5km마다 고급유 리터를 사용하는 이 사업은 유지비가 정말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달 오토바이를 가성비 좋은 사업체라고 한다면 전혀 멋지지 않지만 초기 비용부터 유지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겠죠. 가령 누구는 사 시스템을 개발자에게 맡겨서 홈페이지 제작부터 운영까지 하는 사업을 꿈꿨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름 시장 조사도 꼼꼼히 하고 경쟁사와 고객 LTV 등을 고려해 완벽한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월 1,000만 원 정도를 빠르게 버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광고해주는 유튜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무자본으로 접근하는 게 월 1,000만 원을 통장에 만들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산과 네트워크를 쌓아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가성비 좋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또 다른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시간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퇴사를 꿈꾸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을 떠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이템을 캐시카우로 키워서 수익을 내면서 시간이라는 연료를 지속해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캐시카우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을 뜻하는데 이로써 돈이 필요해서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돈을 굴리기 위한 사업의 본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첫 사업으로 이런 캐시카우를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돈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게 막 사업을 도전하려고 첫 번째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하는 직장이라면 퇴사보다 지금 직장을 지속하면서 가성비 좋은 사업을 여러 번 시도해서 한 개 이상의 확실한 사업체가 굴러갈 수 있을 때 퇴사나 확장 등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죠.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그럭저럭 성장시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0원에서 300만 원까지 만드는 과정에 비하면 말이죠. 결국 큰 돈을 꿈꾸며 사업을 해도 직장인 월급 수준도 못 챙길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여기서 나는 혹은 내 아이템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덤비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확실한 캐시카우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 시간과 노동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내 사업에 시간이라는 연료를 계속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관두고 시간이라는 연료를 내 사업체에 많이 넣는 것은 기름을 많이 채운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무거워져서 성능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핵심은 빠르던 느리던 지속적으로 정지하지 않도록 연료를 보충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확실한 지속적인 수익으로 캐시카우가 생기기 전까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남는 시간을 연료로 지속적으로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일정을 세우는데 여기서 저만의 일정 관리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PPP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개발자들이 협업을 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지만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계획과 성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바탕으로 기록과 성과 분석 그리고 계획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따로 주 단위 계획은 생략하는 편이며 하루 단위로 시작을 하는데 노트를 펴고 메뉴의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적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을 긋고 현황을 작성하죠. 여기서 투두리스트에 작성한 내용을 지우고 다시 적거나 전부 하지 못했다면 일부 완료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를 적는데 여기서 내가 투두리스트를 다 완료하지 못했다면 못한 이유나 혹은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인과 이유 등을 적습니다. 이제 여기 남은 문제와 다음날의 계획에 포함시켜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는 달력 부분에 오늘에 해당하는 날의 페이지 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억할 딱 한 단어에서 두 단어 정도를 적어두고 다음에 참고할 일이 있을 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업을 위해 시간이라는 연료를 잘 보충하고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노트에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지만 매번 달력과 종이를 찾고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웹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식은 같습니다. 혹시나 이 방식으로 퇴사를 꿈꾸기 위해 나만의 사업체를 위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연료를 확보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로 접속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 다음 시간부터는 가성비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IT백수였습니다.